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분 자기소개 그 원고 작성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과제로 제출한 내용들을 모두 다 살펴보았는데 아직 여러분들께서 그 자기소개에 대한 개념이나 방향성을 잡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1분 자기소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원고 초안이죠.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개념을 좀 잡아 드릴게요. 그 부분을 중점으로 소개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한 내용 실제 동료들의 자기소개 원고 과제 제출 자료를 보고 제가 직접 이번 수업을 통해서 첨삭을 같이 진행하고 여러분들도 면접관 입장에서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하면 좀 부족하겠구나. 아, 저거는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구나. 같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자기소개 작성법. 어, 여러분들 그 면접 현장에 가면 그 면접관과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처음 딱 마주치고 의자에 앉자마자 먼저 인사하고 의자에 앉자마자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하라고 대부분 그 요청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연습을 안 하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자리가 굉장히 떨리고 당황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면접관 분들도 많은 지원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표정들이 무덤덤하고 되게 좀 무섭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얘기하라고 하면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고. 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면접까지 갔다는 거는 서류가 다 통과하고 전공 시험까지 다 통과했다는 얘기잖아요. 즉 7부 능선을 넘었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여러분들 실수를 해서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 이거 정말 멘탈이 붕괴가 되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러분들도 1분 자기소개 초안 작성법, 원고 작성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1분 자기소개에 대한 내용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로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즉 1분이라고 썼지만 조금 더 초과해도 돼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600자에서 1000자 사이 정도 또 각 사람마다 말하는 속도랑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원고를 작성해 주시는데 자, 그 틀은 여러분들 면접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제출하신 자소서를 보면, 자기소개 그 원고를 보면 대부분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좀 특별하게 보여야 되고 저 면접관한테 눈도장을 찍혀야 되기 때문에 좀 자기 자랑하는 식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수업 시간에도 잘난 사람 뽑는 게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 뽑는다 그랬죠. 우리 기업에서 일을 잘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 뽑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자기소개를 작성법에 대해서 진행하신다 그러면 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면접관들은 이렇게 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니? 자, 두 번째. 우리 회사에 왜 왔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세 번째 뭐죠? 앞으로 어떻게 할래? 자,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부분은 제가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 what, 왜 왔니? 우리 회사에 왜 왔니?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Y. 앞으로 그럼 어떻게 너가 실행하고 업무를 할래? 우리 회사에 기여를 할래? How라는 부분이죠. 이 세 가지를 1분이나 1분 30초 안에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what, 너는 어떤 사람이니라는 부분은 자, 두 번째 이 두 가지로 또 갈려요. 자, 첫 번째 직무 강점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인성에 대한 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씩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회사에 지원하게 될 거예요. 그 회사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연구직 같은 경우는 좀 섬세하고 좀 꼼꼼한 성격을 바라겠죠. 또 영업직 같은 경우는 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걸 바라겠죠. 또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인상이 나오는 부분 대부분 뭐냐면은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고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배려와 희생 이런 부분이 좀 모든 회사들이 좀 요구하는 인재상들이죠. 그 각 회사에 맞게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셔서 연구 분석하셔서 여기 너는 어떤 사람이니에 대한 부분에 인성이나 직무 쪽에 이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직무 강점이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이 뭡니까? 전자과죠? 전공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번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전공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격증 따실 거죠? 가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어떤 차별화를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관련 자격증, 관련 기술 자격증 따라고. 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무적으로, 저는 두 가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무적인 강점에 있어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였는데 그 기술 자격증은 뭐 여러분들이 뭐 기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사나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기사나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전공에 더불어서 저는 인턴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 있으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 경력에 더불어서 좀 부족한 전공 기술을 보완하고자 좀 어떤 사설 연수 기관에서 연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내지는 수습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인성적으로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남을 배려하고 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희생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팀원들을 자발적으로 어, 리더를 할 수 있게끔 저는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인성적인 강점 다른 부분이 많죠. 뭐 솔선수범을 한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전적이라든가 각 회사마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진취적이라든가 자 이런 직무나 인성적인 강점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서 원고를 만들고 각각 회사나 여러분들의 특성에 맞게 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몇 번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저희 강점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적인 강점은 디지털 전자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자기사를 보유하였고 그에 따른 부족한 전공 기술을 보완하고자 어디에서 인턴을 받았습니다. 또 뭐 어디 연수를 받았습니다. 학원에서 또 사설 학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성적인 강점인데 저는 배려심과 희생 정신이 깊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끝내는 거예요. 음, 여기서 일단. 자, 이렇게 면접관들은 좀 그 지원자에 대해서 어떤 여기는 무슨 배우나 어떤 연기자를 뽑는 오디션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디지털 전자과, 전자공학 전공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노멀한 특성들을 그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너무 튀게 얘기하거나 너무 또 자신감 없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너는 어떤 사람이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우리 회사에 왜 왔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뭐 그냥 삼성전자 얘기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여러분 지원하셨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왜 지원했습니까? 라는 부분. 왜 왔니?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응? 여기서 삼성전자에 왜 왔니? 저는 일하러 왔죠. 그죠? 속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얘기하면 안 되고 속으로. 여러분들 일하러 왔잖아요. 일하고 연봉을 받고 여러분의 꿈을 여기서 실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려면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왔어야 되는 부분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직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 직무를 분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자기소개에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그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업부가 뭐예요? 우리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또 취업이 되고 그런 사업부가 뭐냐면은 메모리 파운드리 사업부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사업 부서 안에 각각 개별 직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회로 설계, 두 번째는 뭐 회로 평가 및 분석, 또 회로 공정 설계, 또 공정 기술, 또 생산 관리 이런 개별적인 그 단위 요소별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아마 그 홈페이지나 삼성전자 내부에서 또 내지는 뭐 동영상이라든가 다른 텍스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여기에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직무적인 강점, 인성적인 강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유가 메모리 파운드리 사업부에 예를 들면 뭐 회로 설계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디지털 전자를 전공했고 거기 있던 기술 자격증을 보유해서 이런 지원 분야에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 사항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 자, 이 부분이 면접관들도 듣고 싶어하는 이유예요. 자,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라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how,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마지막에 또 과하게 또 오버해서 저는 성실하고 뭐 근면한 사람으로서 꼭 이 회사에서 뽑아주시면 꼭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삼성전자에서 잘 근무를 할 수 있냐는 부분을 얘기하려면 복잡하게 생각하시거나 오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먼저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를 들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으며 또 해당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단체 생활이나 조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의 강점인 배려와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선배님들께 꼭 인정받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담백하고 간결하게 끊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면접관 지도를 하고 학생들을 거의 뭐 수백 명 정도, 수천 명 정도 제가 자기소개서를 확인하고 또 지도를 해본 결과 너무 막 복잡하고 무슨 아나운서 시험 보듯이 말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튀려고 막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때뿐이지 에피소드로만 남을 뿐이지 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받지 않아요. 즉, 면접관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보면 잘 모르거든요.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 어, 문제가 될 만한 사원들을 걸러내는 과정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구조화된 얘기를 담백하게 해주시면 그게 더 기억에 남습니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해 주셔야 돼요. 어느 기업이나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앞으로 어떻게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직무와 인성을 같이 얘기한 거예요. 먼저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이나 단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배려와 희생 정신을 가지고 발휘해서 선배님들에게 인정받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셨어요? 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몇 번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두 가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무적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적 강점으로는 저는 전작가를 전공했고 각종 기사를 뭐 자격증을 보유했고 이러한 인턴이나 연수 수습 등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인성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배려, 희생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원들을 잘 리더를 해서 한 리더십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삼성전자에 지원하게 됐는데 삼성전자의 메모리 파운드리 사업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회로 설계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삼성전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단체 생활이나 조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려와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꼭 선배님들에게 인정받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굉장히 노멀하죠. 노멀한 거예요. 근데 직무와 인성이란 부분을 모두 담고 있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왔다는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또 조직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향성도 알고 있고 배려와 희생 정신도 갖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부터 이제 꼬리 질문이 들어가겠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1분 자기소개 원고고 말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있죠? 그때 인천교통공사 쓴 거. 팀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원인과 그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오. 이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배려와 희생의 정신이 그렇게 강했다는데 그럼 이 자기소개서 본인이 쓴 내용을 토대로 이제 꼬리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런 좋은 인상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한 50% 이상 가점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1분 자기소개에 대한 구조화된 이런 매뉴얼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틀대로 여러분들이 각각 회사에 맞게 여러분들이 각각 전공이라든가 노력했던 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얼굴이 다르듯이 말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니까 그런 거를 좀 거울을 보고 아니면 녹음을 하던가 해서 면접관 입장에서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 연습을 피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개념을 확실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자기 소개서를 한번 첨삭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있는 과제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누구인지 뜨끔할 거예요. 저거 내 건데? 라고 생각하겠죠. 자, 제가 자기소개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접관이라면. 자,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97년생 24살 땡땡땡입니다. 보통 이렇게 나이나 이런 걸 쓰면은, 이런 걸 얘기하면은, 음, 다 알고 있는데, 이력서에 다 나와 있는데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확인차, 저는 몇 번 몇 번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쭉 인천 한 곳에서만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맞벌이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아빠 제가 눈에 거슬리는 키워드 걸러내볼게요. 아빠 건축회사 다니시고 엄마 또 같이 아빠 자 삼산동 초등학교 그 옆에 삼산중학교 계산동 이사 와가지고 작정고등학교 졸업했고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다 그냥 다시 훑고 있는 거예요. 그 군대를 가게 될 쯤 산업체라는 거 알아보게 되다가 마침 그쪽에 가서 일을 하다가 대학도 어우 막 쉼표도 없고 인하공전에 들어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 뭐 그냥 여러분들 시간에 쫓겨가서 그냥 낸 거죠. 이 과제는 제가 뭐 어떤 첨삭을 해야 될 어떤 부분을 못 찾겠어요. 이거는 다시 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음,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이건 회사에 지원한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어디 동아리나 취미 활동에서 하는 자기소개서죠. 이건 약간 대학교 할 때 자기소개서 아닌가요? 일단 이런 내용들을 특히 여기서 제가 지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빠, 엄마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자기소개. 어, 이런 단어 안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건 다시 쓰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전까지 긴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특이한 이렇게 좀 남달라 보이기 위해서 좀 음,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지금부터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제 마음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절실하게 이 회사를 원하는지 여쭤보신다면, 자, 그냥 이건 지원자 이름이신데, 그 너무 필요해서,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여기에 왔노라고 답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거창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는 결국 면접관님과의 2m조차 안 되는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만큼 더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멋지게 고백합니다. 제 뜨거운 열정을 받아주십시오. 제 지치지 않는 체력을 활용하세요. 제 톡 튀지 않는 아이디어를 훔쳐가세요. 귀사와 함께라면 전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좀 감정적이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사실 없이 그냥 열심히 좀 하겠다는 좀 투지만 강할 뿐이지 어, 제가 왜 이 지원자를 좀 뽑아야 되는지 어떤 타당한 근거를 못 찾겠어요. 그 인사 담당자도 나중에 이 사람을 왜 뽑았습니까? 라고 저 감사반에서 오면은 이걸 들이밀면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인사 담당자 자체도 평가하거든요. 신입사원에 대한 인사평가, 또 뭐 중견사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인사 고과에 반영하고 또 이제 급여나 연봉 책정에도 반영하고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얘는 느낄 거예요. 자, 이것도 다시 쓰셔야 될 것 같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천천히. 여러분들 동료들 거니까 재밌잖아요. 잘 한번 읽어봐요. 자, 안녕하십니까. 공공기업에 지원하게 된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업에 입사하여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 들어가서 경영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경영 관련. 어떤 직무에 대한 거를 얘기했어요. 저는 경영에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고 또 외국어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외국어에 대한 강점을 얘기했고 점점 세계화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제가 기업에 들어가서 저의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경영 관련 자격증, 관련 자격증이 있나 봐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텐데. 자, 직무 강점이에요, 이것도. 또 외국어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 해외를 직접 다녔네요. 이게 사실 뭐 어떤 수습이나 연수 개념이 어떤 다 직무 강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영 관련 역할이면 자신이 있으며 또 외국을 다니며 경험하고 다시 중복이 되죠. 계속 외국 쌓아올린 소통 능력이 있으면 이건 약간 인성적인 내용이고 저의 역할이 이 기업에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업에 입사하면 제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 기업에 잘 녹아들어서 저의 장점을 발휘해보고 싶고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일할 자신, 멋진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 끝에는 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음. 이 글자 수를 좀 낭비했어요. 그리고 이건 좀 약간 정리가 필요해요. 얘기했죠? 자, 직무와 인성적인 강점을 첫 번째 얘기하라. 첫 번째 왓이었죠, 왓.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왓에 대한 부분을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 끝에 어떻게 보면 3번 how 입사와 포부 개념인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좀 반복하다시피 하다니까 어? 반복하다시피 하니까 좀 이렇게 읽기가 거북해요. 읽기가 거북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입사와 포부를 얘기한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요거 수정 요청. 그리고 직무에 대한 거, 인성에 대한 거, 강점 하나하나씩 얘기해 주시고 또 직무 강점도 전공이 무엇인지 경영 관련이었으면 무슨 부전공을 했나? 어떤 경영 관련 쪽의 어떤 직무 강점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떤 기업에 지원하셨을 거니까 이 기업에 맞는 직무를 또 확인하셔서 어떤 업무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지를 또 중간에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두 번째. 그게 바로 why.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 숙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인재 땡땡땡입니다. 제가 가진 이거 이제 틀렸죠 이거 오타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응? 오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거. 장점은 바로 근면과 성실함입니다. 자, 인성적인 강점이 나왔어요. 그죠? 바로 근면과 성실함, 인성 강점. 더 특별한 장점은 없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이제 면접관들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하겠다, 자신 있다, 그죠? 자신 있다. 이게 아니고 근면과 성실했던 어떤 내용들 있죠. 응? 근면과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 무슨 과거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뭐 학교 생활이라든가 뭐 직장 생활할 때 뭐 결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또 성실한 내용도 어떤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학교, 직장 등에서 뭐 상사로부터 성실하다고 인정받았던 순간들 있죠. 이런 부분을 살짝 얘기해 주면서 해야 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꼬리질문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 그 상사랑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혹시 뭐 트러블이 없었냐, 성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또 노력했냐. 이렇게 꼬리질문이 들어가게끔 여러분들이 근거를 내주셔야 돼요. 자, 또 다음 제가 제출한 서류들 중 수상 경력이나 포트폴리오는 남들이 똑똑하거나 특출나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성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증거가 있긴 있네요. 수상 경력이나 포트폴리오. 그죠? 음. 자, 이, 이 부분을 다 빼버리고요. 이 자신감이 있다는 이 부분을 빼버리고 여기다 얹어주세요. 여기다가. 그죠? 자, 비록 지금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겠지만 성실하게 일을 맡아 담당한 일에 매진해서 꼭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한 인재 000입니다. 자, 이거 입사와 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가라는 내용보다 지금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겠지만 이것도 자신감이 없는 내용은 빼버리고요. 지금 지원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맡아야 될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을 맡아서 담당한 일에 매진해서 꼭 인정받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전문가라는 부분은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신입사원이잖아요. 그죠? 물론 전문성이 있다는 건 좋은데 일단 신입사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신입사원이 된다 그러면 인정받을 만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쓰실 필요 없고요. 마지막에는. 계속 성실한지를 계속 반복하는데 앞에도 인성 강점을 얘기했으니까 빼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되게 산만하게 돼 있는데 아까 1번, 2번, 3번 what, why, how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지금 1분 자기소개 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 구조화된 내용을 1, 2, 3번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대로 여러분들 지금 제출한 자기소개서들 있죠? 한 2주 동안 남았으니까 좀 더 연습을 해보시고 좀 더 고민해보시고 다시 한번 제출하는 과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고 여러분들 다음 수업 다시 한번 뵙기 바라요. 자.